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우주 이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우주 이미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체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진들 모두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이 오래된 카메라로 찍은 천체 사진들인데요. 자세히 보면 조악한 부분이 많지만 저에게는 아주 애착이 가는 소중한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저보다 훨씬 좋은 장비와 기술을 갖고 찍은 멋진 천체 사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보다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되죠. 정말 맨눈으로도 이렇게 보일까요? 이 물음에는 사진 속 풍경이 실제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은 짓궂은 의심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소위 말하는 포토샵된 이미지라는 거죠. 저는 이런 물음을 받으면 약간 얼버무리듯이 답을 하곤 합니다. 눈으로도 보이기는 하지만 사진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요. 사실 천체 사진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쉬운 분야는 아니긴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에 많이 발전을 해서 사정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천체 사진을 찍기 위해선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그 장비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의 불빛이 밝은 나라의 경우엔 적절한 장소를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달빛이나 날씨와 같은 외부 요인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죠. 촬영을 한다고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온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줄이고 광해를 줄이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장을 쌓아서 합성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보정 기술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두 발을 땅에 붙이고서도 이런데 우주에서 거대한 장비를 가지고 거대한 망원경을 갖고 찍은 사진들은 어떨까요? 지난 2021년 크리스마스쯤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만으로 1년을 넘겨서 이미 수많은 이미지들을 공개한 바가 있죠. 이 이미지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입니다. 용골자리 근처에 있는 우주 절벽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성운인데요. 아주 멋진 사진이지만 아까와 같은 의구심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저도 사실은 가끔 이런 우리가 볼 수 없는 풍경들이 저 깊은 밤하늘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딴 세상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이미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색을 입혀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제임스 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말이지만 사실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 이미지들은 처음에 이렇게들 생겼었거든요. 이 사진들에 색을 입히고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진 사진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제임스 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의 빛을 촬영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은 처음부터 가짜였던 걸까요? 서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앞에서는 천체 사진이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처럼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천체 사진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시에서도 매우 밝게 보이고 아주 큰 우리와 가장 친숙한 천체, 바로 달이죠. 그런데 막상 손에 들린 스마트폰 카메라를 달을 찍기 위해서 들이밀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달이 생각보다는 작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이 생각보다는 훨씬 상상 이상으로 밝은 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제대로 찍기 위해선 노출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상하죠? 달 표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을 낮추게 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었던 주변의 풍경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사진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아주 성능이 좋은 카메라입니다. 특히 명과 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동시에 인식하는 능력이 카메라에 비하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것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우리 눈의 경우 요즘 시대의 카메라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배 이상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의 달과 같은 아주 밝은 풍경과 우리의 주변 환경과 같은 아주 어두운 풍경이 동시에 존재해도 문제없이 구별해서 식별이 가능한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역광 상황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을 가능한 피해야 되는 이유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밝은 하늘 때문에 나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어두운 부분을 살리기 위해 무턱대고 노출을 올려버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밝은 부분에 정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이 카메라의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볼까요? 유명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진입니다. 달에는 지구와 같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저 까만 하늘에 별들이 가득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진이 찍힌 시간은 태양빛이 달 표면에 내리쬐고 있는 지구로 치면 낮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에 해당하는 달의 표면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다이내믹 레인지로는 밤의 별같이 어두운 부분은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는 노출이 다른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자연스럽고 예쁜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눈과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얻고 싶어서 사진을 합성하고 보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준 일이죠. 그러면 이 합성된 이미지를 우리는 가짜라고 불러야 할까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바로 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외로 카메라가 원래는 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컬러 이미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우선 우리는 색이 무엇인지를 대강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얀 광원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광원에서 빛은 사방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파동은 서로 다른 파장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는 빛에서는 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런 예쁜 무지개 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색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눈의 구조를 잠깐 볼까요? 우리 눈은 이 색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색을 구분하기 위해선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를 서로 구분해서 조합하게 된다면 훨씬 다양한 색과 명암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눈에서는 눈동자로 들어온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서 이 뒤쪽에 있는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이 망막에는 명암을 구분하는 막대세포와 색을 구분하는 원뿔세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원뿔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해서 아까 말씀드린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대역의 빛을 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눈은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조합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여러 색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어떤 풍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반사되어서 우리 눈의 수정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망막에 전달된 신호가 일종의 전기 신호로서 우리 뇌에 전달되는 것이죠. 여기서 수정체와 망막의 역할을 각각 렌즈와 이미지 센서의 역할로 배치시키면
이것이 바로 카메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카메라는 우리 눈의 원리를 모방해서 만든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상업용 카메라에는 CCD 또는 CMOS라고 하는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소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들어온 빛의 단위, 광자를 전자로 단순히 바꿔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색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갖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이미지 센서의 위에 컬러 필터라고 불리는 일종의 색안경을 씌워서 빛의 삼원색에 대한 정보를 각각 분리시켜서 입력시켜 줄 수 있다면 카메라 역시 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 눈에 원뿔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처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채널에 대한 독립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필터를 통과한 이미지들은 이 빈칸을 채워서 RGB 세 개 채널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에서 자동적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줘서 이 세 장의 이미지를 합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 눈으로 본 것 같은 풍경을 사진으로, 컬러 사진으로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상업용 카메라에는 이런 컬러 필터가 이미지 센서에 모두 부착된 형태로 생산이 되지만 우주 망원경을 포함한 대형 망원경, 천체 관측을 위한 망원경에는 이런 컬러 필터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망원경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모두 단색 또는 흑백 센서입니다. 왜일까요? 심지어 색이라는 정보는 천문학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보인데도요. 조금 전에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미지 센서에 컬러 필터가 부착되게 되면 센서 면적 전체에 들어온 빛을 3개의 채널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천체 관측은요, 우리 눈으로는 매우 보기 힘든 아주 어둡고 깊은 우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빛 한 톨 한 톨이 아쉬운 상황이죠. 여기서 고정된 색 정보를 위해 이 들어온 빛을 3분의 1, 4분의 1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일 겁니다. 그만큼 센서의 유효한 감도도 낮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망원경은 조금은 특이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JWST,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탑재된 근적외선 카메라에 사용된 이미지 센서입니다. 4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라는 것입니다. 센서에 직접 컬러 필터가 부착되는 대신에 우주 망원경에는 필터 휠이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필터가 원형으로 배치된 별도의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RGB, 가시광선 영역에서 말하는 빛의 삼원색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색의 정보를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아주 좁은 영역에 있죠. JWST는 아주 먼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린 색의 정의에 따라, 파장에 따라 적외선을 구분하게 된다면 분명히 색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 빛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어떤 색을 지니는지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WST가 공개한 이미지는 이 적외선의 파장 영역들을 따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또 친숙한 무지개 빛을 하나씩 대응을 시킨 뒤에 각각의 필터에 해당하는 파장을 합성함으로써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처음 소개드렸던 이미지는 모두 흑백이었지만 사실은 각각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필터 대역에서 찍어진 색을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거기에 적외선의 파장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입힌 후에 합성을 해서
처음 보여드렸던 멋진 이미지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미지가 처음에 흑백이었다고 해서 우주가 무미건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나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 눈과 카메라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복잡하게 나누어서 처리했을 뿐입니다. 천체 사진이 진짜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답은 주관적이거나 어쩌면 철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사진에 담긴 과학적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사실에 대한 서로의 각자 다른 표현이 있을 뿐이죠. 짧은 길이의 동영상 플랫폼이 유행하면서 보정이라거나 필터를 사용하는 일이 마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천문학 이미지를 감상하실 때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색안경을 벗고 감상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